안녕하세요, 나우입니다. 오늘은 나우의 팀원 모두가 2020 환경부 우수환경 도서 중 한 권을 각각 소개해보겠습니다. 저는 나우의 주치안입니다. 제가 고른 우수환경 도서를 소개하기 전에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것 같은 이 사진들은 모두 한 영화의 장면들입니다. 혹시 무슨 영화인지 아시겠나요? 네, 바로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이 영화는 도시에서 일상을 보내다 지친 회원이 원래 살던 고향으로 내려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며 직접 키운 농작물로 한 끼 한 끼를 만들며 특별한 사계절을 보내는 영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1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높은 평점을 받았으며 특히 20대에서 힐링 영화로 꼽히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도 이 영화처럼 자연을 통해 힐링을 주는 책입니다. 바로 이렇게 웃고 살아도 되나?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도시에서 30년을 넘게 살다가 시골로 내려와 수차례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며 자연의 사계절이 주는 행복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의 구성은 새봄, 여름, 가을, 겨울이 주는 행복을 각각 서술하고 있습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각 계절에서 느끼는 행복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각 장에서 재밌게 읽은 주제들 일부만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봄에서는 냉이, 머위 등의 다양한 봄나물과 호랑지박이라는 새, 그리고 자연을 위한 면생이들과 자연에서 즐기는 자연놀이의 내용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름에서는 다양한 과일들과 채소, 그리고 여름에 많이 나타나는 벌레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가을에는 수확의 계절답게 다양한 채소의 이야기, 겨울에는 겨울만이 줄 수 있는 자연의 이야기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자연이 주는 행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는 독자에게 힐링을 느끼게 합니다. 출판사 소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소소한 자연 일상 이야기를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뿐만 아니라 많은 공감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도 리틀 포레스트 영화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영화를 책으로 표현한다면 이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힐링책이었습니다. 다음은 각 계절의 내용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보려 합니다. 시간 관계상 4계절 중 봄과 여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봄에서 마당에 피어난 여러 풀을 엮어 만든 꽃 왕관과 꽃 반지를 보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놀이는 아이들한테만 어울리는 게 아니다. 삶이 팍팍한 어른들도 마음을 열게 해주는 자연놀이가 필요하다 라는 말이 가장 인상에 깊었습니다. 팍팍한 현재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며 지친 어른들에게 자연이 주는 사소한 놀이를 통해 행복을 느끼기 바라는 작가의 마음을 통해 어른들도 휴식이 필요하다, 쉬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열심히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름에서 어쩌다 떨어진 당근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먹지 못하는 덕에 사람의 손이 타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꽃으로 성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작가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의미가 있음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다. 모자람이 있기에 다른 무엇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거라고. 모자란 나를 다독여주는 것만 같다. 라는 문구가 정말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두가 느끼는 자신의 모자람,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생각하게 되는 본인의 존재의 이유로 상처받았던 모든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달하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이 책은 자연에서 주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힐링을 주기도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작가가 독자에게 위로를 해주는 듯한 말을 통해 책을 읽으며 힐링이 2배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바쁜 현대의 삶 속에서 책 한 권으로 힐링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웃고 살아도 되나? 라는 힐링책을 소개한 나우의 주채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우의 장예은입니다. 제가 읽은 책은 이러다 지구에 플라스틱만 남겠어라는 제목으로 플라스틱이라는 물질과 플라스틱 사회를 유지시키는 시스템을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꼭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 재활용 대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알다시피 플라스틱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단순히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를 담고 있진 않고
이 생산과 소비의 모든 영역에서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동안에만 소비자가 관심을 갖는 제품치고는 이후에 남는 여파가 너무 크다. 이 문장은 제가 책을 읽다가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인데요. 당장 제 소비 생활만 되돌아봐도 그냥 쓰고만 바로 버리는 플라스틱 제품이 너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위해서는 항상 재활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보다 분해될 수 있는 플라스틱을 최대한 오래 쓰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플라스틱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재활용입니다. 그만큼 재활용이 의미하는 게 매우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재활용의 주체로 플라스틱을 아예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재활용을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저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최대한 오래 쓰되 서포터즈로서 재활용하는 올바른 방법과 자원순환 등에 대해 더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나우의 장예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우의 우도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조천우 박사님의 파란 하늘 빨간 지구라는 책입니다. 책은 1장부터 6장까지 환경이란 대주제 속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 내용을 묶어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환경 변화에 대한 여러 원인과 결과를 과학적 지식과 더불어 이해하기 쉽게 인문학적 내용을 섞어 알려주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없어도 이해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며 배경 지식이 있다면 더욱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6개의 목차 중 3개의 목차를 꼽아 소개해 볼 것입니다. 1장은 기후, 생명의 탄생에서 인류세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제목처럼 1장은 원시지구의 시작부터 기후를 통해 생명체가 자리잡고 문명을 이루기까지의 과정과 함께 과거의 생태와 현재의 생태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류세라는 다소 생소한 말이 나오는데요. 인류세는 홀로세라는 단어와 같이 1장에서 계속 언급됩니다. 먼저 홀로세는 인류가 자연과 같이 조화로운 완전한 시대, 현재의 강빙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홀로세와 비슷한 현재를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인 인류세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인류세는 인류로 인해 구분된 지질시대를 말합니다. 이는 지질시대의 구분이 자연의 힘이 아닌 인간의 힘 중심으로 구분된다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인간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3장은 IPCC의 기후보고서, 물 부족, 온도 상승으로 인한 극지 빙하의 감소 등으로 시작하는 문제들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지구위험 한계와 티핑포인트라는 것이 나오는데 쉽게 말해 지구의 보호난간 역할을 해주는 지구위험의 요소들이 지구위험 한계이며 계속해서 쌓여온 온실가스들이 초래할 극심한 기후변화를 티핑포인트를 이용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3장은 기후변화로 일어날 수 있는 위기들을 직관적이고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마지막 6장은 앞에서 발언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여러 위험들을 예측하고 대비함을 다뤘습니다. 여기서 과거의 기후 지표를 통해 미래의 기후를 예측할 수 있도록 관측기기에 설치 이전 기후를 알아낼 수 있는 기후 대리 지표가 나오며 날씨 모형의 예측 방식인 쌍성들 예측이 나옵니다. 전혀 연관없는 여러 조건들에서도 정답에 가까운 결과를 도출해내듯 6장은 이렇게 수많은 위험이 있는 지구의 미래 또한 어떻게든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희망과 비전을 보여줍니다. 6장에 나오는 말 중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건 아니다. 이 말처럼 저희가 앞으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하지는 않기에 저희는 앞으로의 위기를 막기 위해 더 알아가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했듯이 책은 1장, 머나먼 과거인 원시지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다룬 6장까지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옛 시대부터 탐험하며 우리와 밀접히 연관된 환경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우의 정미라입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박은경 작가의 습지 그림 일기입니다.
우선 박은경 작가님은 진관동 습지활동가입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에서 주관한 습지 해설과 양성가 과정에 참여하였는데 매주 수요일 물자리 모임을 통해 매주 습지를 찾아가 동식물을 관찰했습니다. 2005년부터 진관동 습지 관찰 스케치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습지 그림 일기는 13년간의 습지 생태의 변화가 글과 그림으로 담겨 있습니다. 박은경 습지활동가가 북한산 국립공원에 있는 진관동 습지를 보존하고 관찰하려는 노력으로 2005년부터 13년 동안 습지 생태의 변화와 다양한 생물을 혁혁히 담은 그림 일기입니다. 저자가 기록한 관찰 일기를 정리해 봄부터 겨울까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습지의 모습과 그곳에 사는 생물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목차는 1부 2년, 2부 봄에 만난 습지, 3부 여름에 만난 습지, 4부 가을에 만난 습지, 5부 겨울에 만난 습지, 6부 돌아봄으로 이루어져 있고 봄에서 겨울, 그리고 다시 봄으로 순환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미국자리공, 나무 같은 줄기, 호두송이 같은 열매, 도라지같이 생긴 뿌리. 하지만 너를 보면 먼저 독이 생각난다. 그렇게 독이 있어도 죽어서는 땅을 기름지게 하다니. 쓸모없는 존재는 없구나 라는 구절입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에게 이 말이 모두 자신의 역할이 있으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음을 말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더 잘 알아보기 위해 미국자리공의 몇 가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자리공의 줄기는 여러 해 자리로 속이 빈 줄기가 어른키 높이까지 자라며 가지가 적색을 띱니다. 열매는 9에서 10월에 맺히는데 작가가 9월 27일에 관찰하여 그린 것을 보아 사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자리공은 유독 식물이지만 독이 적은 편이며 고사하면 땅의 비료 역할을 하여 아픈 땅을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자리공에 대해 잘 몰랐을 때도 구절이 흥미롭게 다가왔는데 미국자리공을 알고 다시 읽어보니 또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여러 동식물을 바라보는 시야가 트였고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식물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도 이 책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거라 생각하여 추천합니다. 어렵지 않은 말들로 쉽게 읽을 수 있으며 그림도 같이 있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작가의 습지에 대한 사랑을 볼 수 있어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작가님과 같은 따뜻한 시선으로 자연을 바라보며 책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나우 팀원 모두가 각자 고른 우수환경 도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환경 도서를 접해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